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셉. 네,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유어셀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공선생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생입니다. 네, 공선생님. 네. 춥죠? 아, 네, 춥네요 이제. 네. 네. 힘내십시오. 네. 자, 오늘 어떤 책으로? 힘내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추운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맞아요. 누르시면 힘이 날 겁니다. 네. 눌러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만들어가는 아주 유익한 채널이기 때문에 네, 한번 무심코 눌러보신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저희의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이제 재밌는 쇼츠 영상도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쇼츠 참 요즘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많은데. 아, 진짜요? 네. 이 뭐라 해야 되죠? 요즘 쇼츠에 그 댓글에 그 링크 이런 게 안 걸리게 바뀌었잖아요. 아, 뭐 삭제되잖아요. 네. 근데 되게 메이저 채널들 보면은 아니 그 원본 영상 누르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원본 영상을 가지고 쇼츠를 만들면 내가 원하는 뭐 화면 비율, 뭐 자막 넣고 이런 게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쇼츠 올릴 때 이게 연관 동영상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밑에 이제 영상 밑 하단에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그 영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야, 아직 멀었다 우리는. 진짜. 신생 유튜버잖아요. 그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나 그래도 난 좀 뒤처지지 않고 젊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그런 신기능을 활용해서 재밌는 쇼츠들도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또 재밌는 책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우리 공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 해주실 건데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파울로 코엘료 장편 소설 연금술사입니다. 파울로 코엘류? 네. 옛날에 축구 감독 아닙니까? 아, 축구 감독도 하셨나요? 코엘류 감독 우리나라에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이름은 익숙해요. 어쨌든 연금술사도 익숙하고, 그죠? 아, 저 연금술사 익숙하시죠? 정답이다 연금술사. 정답이다 연금술사. 그건 강철의 연금술사군요. 미안합니다. 연금술사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했고 베스트셀러였었죠. 지금도 베스트셀러이겠죠. 뭐 많이 팔아 먹으면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팔렸고 팔려왔으면은 사실 베스트셀러인데 저는 사실 책을 선정할 때 베스트셀러들을 좀 많이 선정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그쵸. 그래야지 뭔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책을 접하시면서 이런 책도 있구나 하면서 새로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나만 못 읽었을 때 이제 이거를 꼭 읽고 싶지만 읽을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책 소개를 한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얘네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던 분일지 아니면 읽으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읽으셨던 분들 어떠세요? 뭐예요? 뭐가 어땠냐는 거예요? 책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제가 읽었고 소개했던 책들은 다 추천했었어요. 네, 항상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그렇죠. 오늘 추천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야, 그렇죠. 저는 거의 항상 제 책들을 추천하지 않았는데 우리 공 선생도 그 느낌을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나쁩니까? 나쁘지도 않지만 이게 뭐 시대의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제 견해입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겐 이 책이 너무너무 좋으실 수는 있어요. 네, 이 책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비판에 좀 가득한 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재밌겠다. 그렇다고 막 날카로운 비판은 아니고요. 날비. 그냥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어요? 네, 그래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지은이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책에 적혀 있는 대로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뭐냐면요. 파울로 코엘료 작가는 전 세계 170여 개국 81개 언어로 번역되어 2억 2,500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이 책이요? 네. 이 책뿐만이 아니겠죠, 아마? 여러 가지 책들이 다 합쳐서일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쓰신 책이 이제 첫 번째로는 순례자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그렇죠. 술래잡기 아닌가요? 순례자라는 책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베로니카는 들어봤어요. 그래요? 근데 죽기로 결심하다는 안 들어봤어요. 진짜요? 그 이후로는 11분 흐르는 강물처럼 뭐 이런 책들이 있다가 흐르는 강물처럼 이거 아니죠? 미안합니다. 네, 그러다가 2009년에 연금술사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아니 왜? 돼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책 이런 걸로요? 아니요. 아니요? 한 권의 책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 성경보다도?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성경이지 않겠나 했는데 이 책이더라고요. 야, 진짜요? 약간 성경은 논외인가? 그럴라나? 근데 뭐 많이 팔린 책 이런 거 하면 언제나 뭐 성경이 뭐 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 연금술사가 굉장히 큰 엄청난 책인데 제가 감히 비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되지만 아니 뭐 2억 몇 명이 보고 좋다고 해도 네. 지금 지구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78억 명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항상 그 시대가 흘러가는 약간 유행을 잘 탑승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다 좋다고 해도 가끔씩 안 좋을 때도 있고 다 싫다고 하는데 좋다고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리얼 영화 아시나요? 영화 리얼이요? 네, 전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요? 오. 재밌게 봤다기보다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작품성 있다 이건 아니고 그 리얼이 한창 나왔을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쓰레기 영화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쓰레기인가 하고 제가 한번 직접 봐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욕 먹을 필요가 있나 싶었던 그 포인트가 있었던 게 가끔 영화를 안 보고도 영화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안 좋다더라라는 것만 듣고 그냥 막 이렇게 거기에 탑승해서 그냥 막 이렇게 물타기 하듯이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뭐 이 정도였고 그와 반대로 연금술사가 모두가 좋다고 하고 안 읽은 사람들도 좋다고 하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술사에 대한 책을 먼저 줄거리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요. 소설이죠? 소설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네. 저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생경한 표현들이 많아서 제가 네.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소설인데 주인공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시작합시다.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산티아고. 네, 오케이. 주인공이고 네. 스페인 사람이에요. 네, 스페인 사람인데 이제 양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고요? 진짜 양을 치고 다니는. 네. 나쁜 사람 아니야? 아니요. 양을 왜 때리고 당겨? 왜 때려 양을? 양을 한 60마리 정도 많이 있죠. 네, 양치기인데요. 이 주인공은 원래는 신학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약간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여행을 다니고 싶다. 세계를 여행을 다니고 싶다 했는데 아버지가 막 만류를 합니다.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 동네에도 멋진 성이 있고 우리 동네의 성을 보러 많은 여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 되지 않냐 하는데 산티아고는 그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이렇게 했더니 그럼 저 양치기 할래요. 오호. 하고 양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챙겨준 끝끝내 자식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챙겨준 그 말을 들고 네. 양치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양치기가 되어서 안달루시아 평원을 이제 막 종횡무진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양치기가 됐는데 어느 날 한 성당, 폐성당, 오래된 성당에서 잠깐 양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셔놓다, 가둬놓다, 뭐라 하죠? 약간 양들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잠을 들게 돼요. 잠에 들게 되는데 거기서 어떠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꿈이 있겠다 했는데 그 꿈을 또 꾸게 돼요. 근데 같은 꿈을? 네, 같은 꿈을. 근데 같은 꿈이 어떤 꿈이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자신의 양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놀아요. 네. 이렇게 뭐 보살펴 주는 거죠. 근데 산티아고는 자신의 양을 누군가가 만지는 걸 싫어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이상하게 양들이 어린아이와 잘 놀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지켜봤대요. 근데 그런 순간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와서는 피라미드를 가리키면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하고 보물이 있는 곳을 가리키려는 순간 네. 잠에서 깹니다. 되게 애매하죠. 애매한 그 순간에서 깨는 거를 반복하게 되니까 네. 이제 산티아고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몽을 잘하는 이제 어떤 집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시에게 이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말했더니 갑자기 집시가 내뜸 나중에 보물을 찾게 되면 그의 거의 10분의 1을 나에게 달라 라고 하면서 해몽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주게 값으로? 네, 해몽값으로. 갑자기 네,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해몽을 해줄 테니 나중에 보물을 찾게 되거든 그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달라 하면서 이제 해몽을 해주는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네, 해몽을 해준 걸 믿지 않고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게 될 것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거는 그냥 꿈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그런 셈 치고 어차피 돈도 안 줬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냥 그런 셈 치고 이제 광장에 가서 책을 읽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자꾸 쟤네들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나 포도주 좀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티아고가 읽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산티아고는 이제 그 책을 주면서 어차피 글씨도 모를 할아버지 같은데 그냥 책 주고 말자 뭐 자리 떠야겠다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책은 되게 지루한 책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글도 읽을 줄 알면서 책을 읽어봤다는 걸 어필한 거예요. 아는 척을 했구나. 아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자꾸 산티아고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 보물을 찾아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꿈 해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그것을 꿈을 이룰게 될 거야 결국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산티아고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광장 모래 위에다 글씨를 막 씁니다. 근데 그 글씨가 뭔가 하고 쳐다보니 산티아고의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누구도 모르게 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막 글로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티아고는 뭐야 이 아저씨 되게 신기하잖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정체가 뭐냐 물었더니 자신은 왕이라고 해요. 왕? 네, 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꿈을 찾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자아의 신화라고 표현을 해요. 자아의 신화. 네, 자아의 신화라고 하는데 자아의 신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산티아고의 자아의 신화는 어떻게 보면 그 보물을 찾는 그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찾게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자기는 하러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티아고는 첫날 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의심을 가득 품고 뭐 가겠어 했는데 결국에 어떤 이상한 알게 모를 계시 같은 것 약간 어떤 느낌? 감각에 이끌려서 두 번째 날 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할아버지는 이제 내가 널 도와줄 테니 양의 10분의 1을 내달라 이런 말을 해요. 10분의 1 뜯어가는 게 되게 네. 생활화돼 있는 동네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11조와 연관된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 뭐 그런 종교적인 게 아닐까.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양을 주고 이제 그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피라미드 근처에 너의 보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표시를 따라가면 될 거야. 그래서 그 표시에 대한 얘기가 책에 자세히 나오니까 제가 오늘은 책에 있는 구절들을 조금씩 얘기해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표시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네. 표시. 네, 표지. 표지. 네, 표지. 네, 표시라고 했지만 표지네요.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주셨다네. 자네는 신이 적어주신 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노인은 어떠한 보석을 산티아고에게 전달해 줍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림과 툼밈이라는 보석인데요. 이 보석을 통해서 표지들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산티아고에게 보석을 전해줍니다. 뭔가 되게 RPG스러운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물까지 얻게 되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네가 길을 떠나기 전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어떤 상인이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며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보냈다네. 그래서 젊은이는 현자를 찾아갔지만 현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름 2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을 건네주면서 이곳에서 걸어다니는 동안 이 찻숟갈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젊은이는 이제 집 안 곳곳을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찻숟가락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현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현자는 젊은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대는 내 집에 있는 아름다운 양탄자를 보았소? 10년 걸려 가꿔놓은 정원은? 서재에 꽂혀있는 양피지로 된 훌륭한 책들도 좀 살펴보았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는 당황했죠. 왜냐하면 기름을 흘리지 않게 위해서 기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다시 가서 내 집에 아름다운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시오 라고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좀 편안해진 마음으로 찻숟가락을 들고 다시 저택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예쁜 정원, 예술품들, 꽃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다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현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맡긴 기름 2방울은 어디로 갔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그대에게 줄 가르침은 이것뿐이요.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아버지가 산티아고에게 해주면서 이제 산티아고는 여행의 길에 떠나게 됩니다. 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내 주관을 가진 채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행복이 뭔지 좀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추천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책을 읽다 보면 제가 해석하기론 아무래도 기름 2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은 마음이고 그다음 도초에 깔린 아름다움은 자연이나 우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잃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 우주의 아름다움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들이 행복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책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책 뒤에서 더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RPG스러운 산티아고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이템 같은 거 다 교환하고 맞아요. 상점 가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지도 사고 맞아요. 오케이 출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아프리카 땅으로 산티아고가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글로 가요 그냥? 네, 보물이 피라미드 근처에 있다 했으니까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처음 온 곳이니까 네. 막 이제 당황스럽지만 어느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타지에서 이제 자기 고향의 말을 쓰는 사람 만났으니까. 그래서 막 만나서 자기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야 된다. 혹시 날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냐? 했더니 그 친구가 물론이지. 대신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진 돈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되겠나?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된다. 네, 된다. 이 돈으로 낙타를 사러 가자. 해갖고 낙타를 사러 시장을 갑니다. 그 시장에 가서 산티아고가 이곳저곳을 막 둘러보지만 그 친구에게서 눈을 떼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그 친구가 갖고 있었거든요. 아, 맡겨놨어요? 맡겨놨어요. 헤이. 맡겨놨다기보다 그 친구가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가져갔어요. 오호. 그래서 눈을 떼고 있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너무 아름다운 단검이 눈에 띄어서 그걸 한번 봤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미 알고 있지만 옆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느낌. 그렇게 옆을 봤는데 그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 가져왔던 모든 재산을 날리게 돼요. 되게 왕도의 스토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시장에서 자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아침에 과자 장수가 상점을 여는 것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걷다가 어느 크리스탈 상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을 상점 사장님한테 내가 크리스탈을 닦아줄 테니 밥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막 닦아놓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사장님이 밥을 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오고 나서 크리스탈이 좀 팔렸다. 이제 당신이 여기서 좀 일을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어허. 사장이 먼저 제시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네.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상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일을 하게 되고 사장님과 요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거의 한 1년이 넘는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요. 네. 되게 오래 있었네. 네. 거기에서 이제 막 진열대 새로 만드는 거 어때요, 사장님? 해갖고 막 진열대 크리스탈 놓고 잘 팔리고. 막 사람이 이제 언덕 위로 헥헥거리는 걸 보니까 여기서 차를 팔면 어때요, 사장님? 해갖고 차를 팔고 성공을 합니다. 일머리가 있네.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양을 뭐 한 수백 마리 살 정도의 돈을 모아요. 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문득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장님에게 말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떠나려고 하고 인사도 없이 떠나서 원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다시 양치기가 되려고. 왜냐하면 그냥 이 정도 돈 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일하면서 아랍어를 배워요. 그래서 양치기를 하면서 양한테는 배우지 못한 것들을 또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다시 양치기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양치기를 하려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또 깨달아요. 이게 갑자기 이런 깨달음의 순간들이 참 많아요. 어쩌다가 깨닫는데 양치기는 어느 때나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치기 기술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 크리스탈 상점에서 다시 일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가까이 왔는데 피라미드에 지금 안 가면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 또 오냐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피라미드에 가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라미드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크리스탈 상점에서 일했을 때 크리스탈을 그 사막과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네는 대상 행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행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인 행렬에 들어가서 이제 이집트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까지 가는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돼요. 네,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한 영국인 연금술사 지망생을 만나요. 알케미스트. 네, 그 영국인 연금술사 지망생은 그 오아시스에 연금술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연금술사를 직접 만나서 내가 그 연금술의 비밀을 파헤치겠다 하면서 찾으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낙타 몰입꾼과 좀 친해져서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합니다. 네.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는 또 사랑을 만나요. 사랑? 네, 여자? 사랑, 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여자를 만나네. 여자를 부럽다. 만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진짜 그 아까 영국인 연금술사 지망생이 말했던 진짜 그 연금술사를 또 만나기도 해요. 아, 실제로 있는 사람이군요. 실제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연금술사를 만나는 그 계기가 되게 신기한데 네. 이 산티아고가 사막을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매가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을 했어요. 매가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을 하다가 매가 갑자기 먹이를 발견하듯 급강화를 하는 모습을 딱 보고 나서 갑자기 어떤 이미지가 분뚝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칼을 든 전사들이 오아시스로 쳐들어오는 이미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서 이 찝찝한 이미지를 그 오아시스 족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아시스엔 그런 규칙이 있대요. 전쟁은 안 하는 중립지대인 곳. 이런 규칙이 있는데 무슨 그런 우리 전통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에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막에서는 그런 표지에 대한 해석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전통도 있었대요. 그래서 너의 말을 들을게. 저녁까지 기다려볼게. 무기를 들고. 대신 그때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무기는 너를 향하게 될 거야. 아이 뭐야. 이렇게 산티아고는 갑자기 도박을 하게 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진짜 전사들이 쳐들어오고 네 그거를 막게 됩니다.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금화를 또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연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 찾아와서 누구인가 내 움직임을 해석하려는 그자는 누구인가 알라의 이런 미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는 아랍이니까 알라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연금술사와 조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연금술사는 이제 딱 한눈에 산티아고를 알아봤어요. 이 친구는 표지를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만물의 언어 그러니까 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계시를 받는 그런 언어를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보물을 찾는 자아의 신화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금술사는 이 친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물을 찾게끔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쏙 빼내가지고 이제 피라미드로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산티아고는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긴 사막의 행렬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두고 온 사랑도 생각이 나고 아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이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게 확신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데도 또 사막 한가운데에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많은 위험 속에서도 연금술사의 말을 듣고 떠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연금술사는 마음의 소리에 기대어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산티아고는 마음의 소리에 기대어서 자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체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자신은 자아의 신화를 꼭 이루겠다 하면서 연금술사 길을 계속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둠 앞에서 일어난다고 이제 세 가지 위험이 찾아와요. 전쟁 중이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너네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왜냐면 아까 금화를 선물로 받았다 했잖아요. 돈 왜 이렇게 많아? 하니까 우리는 이집트 피라미드로까지 가기 위해서 여비로 갖고 있다 하는데 막 짐을 막 수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큰 군대와 마주하게 돼요. 큰 군대와 마주하게 됐는데 이제 붙잡혀서 탁 사령관 앞에 무릎이 꿇게 됩니다. 사령관이 야 너네 아까 걔네 적군인데 걔네랑 얘기하는 거 내가 봤는데 너네 첩자지 이렇게 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단지 피라미드에 가기 위해 걷고 있는 것뿐이다 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의 모든 보따리를 탁 주면서 이걸 줄 테니 시간을 좀 달라. 우리는 연금술사다. 너희에게 마법과 같은 일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하니까 사령관이 혹 약간 좀 의심은 하지만 그래 한번 믿어볼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시간을 좀 산 거죠. 사흘이란 시간을 샀는데 이제 바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연금술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산티아고가 갑자기 너무 당황한 거죠. 자기는 바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랬더니 연금술사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만물의 정기를 뭐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사흘이 흐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이제 산티아고가 언덕에 올라서 이제부터 좀 난데없이 판타지스러운데 사막과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네. 사막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막에게 바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오. 했더니 자긴 모르니 바람과 얘기를 해보라. 뭐야? 아, 네. 바람과 얘기를 합니다. 오. 했더니 바람이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해한테 한번 물어봐라. 태양. 태양한테 물어볼 수 있게 자기가 바람을 막 일으켜서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아프니까 이제 바람을 막 일으켜서 모래바람으로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제서야 이제 또 태양과 얘기를 합니다. 넌 태양도 어떻게 바람이 될 수 있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기록한 손과 얘기를 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손이요? 아마 신이겠죠. 모든 것을 기록한 손이니까. 아. 네, 신이겠죠. 신과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해서 이제 신과 아주 깊은 고요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산티아고는 진짜 바람이 되어 사라졌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견된 곳에서 연금술사와 함께 지휘관에게 사령관에게 잘 가겠다 얘기를 하고 다시 피라미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라미드로 향하게 되는 길에 이제 산티아고가 모든 것을 깨달은 것 같아서 연금술사는 그를 혼자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피라미드까지 한 2-3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2-3시간 남은 곳을 혼자 걷고 피라미드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말하는 대로 그 지점에 가서 땅을 막 파게 돼요. 땅을 막 파게 되는데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또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병사들이 나타나서 피라미드 근처에서 땅을 파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이제 산티아고를 수색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막 돈도 나오고 금부치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야? 얘 진짜 보물이 있나 봐. 해갖고 병사들이 막 파는 걸 도와줍니다. 근데 결국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티아고 얘기를 했더니 한 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런 꿈을 쫓아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냐? 자기도 어떤 꿈을 꿨는데 스페인의 어떤 평야에 한 성당 무화과 나무 내가 거기서 바닥을 팠더니 보물이 나오더라. 난 근데 그 꿈을 꾸고도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 바보야 하면서 길을 떠났는데 산티아고는 깨달은 거죠. 거기구나. 그래서 다시 아까 맨 처음 네. 그 꿈을 꾸었던 양들 집어넣었던. 네, 양들 집어넣었던 그 성당으로 다시 가서 땅을 팠더니 보물이 나옵니다. 우와. 보물이 나와요. 엄청 많은 보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연금술사한테 약간 따지듯이 얘기를 했는데 멀리서 연금술사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아, 그래요? 같이 있는 건 아니었고. 네, 그건 아닌데 연금술사가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될 것도 알고 있었을 테고 결국 보물이 여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면서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했더니 연금술사가 그랬다면 멋진 피라미드를 보지 못했지 않았을 거야.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티아고는 무언가를 다짐하게 되는데 다시 그 사막의 오아시스로 가서 아까 사랑했던 여인을 다시 만나러 가고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요? 예. 너무 재밌잖아. 그런 반응이면 안 되는데? 아니야, 이거 네. 재밌어요. 아 진짜요?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응. 이걸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진짜 재밌는데. 아 근데 되게 네. 이게 뭐 판타지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소설이지만 그래도 되게 현실에 있을 법한 일들이니까. 근데 갑자기 태양과 바람과 사막과 이야기했을 땐 이게 뭐지? 싶었던 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때요? 어떤 소설일 것 같아요? 대충 이야기만 들었을 때. 너무 재밌는데? 아 진짜요? 일단 네. 맨 처음부터 제가 뭐 RPG스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듣는 내내 이걸 어떻게 상상했냐면은 네. 옛날에 이제 일본의 그 RPG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2D 게임인데 뭐 도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서 뭐 아이템 줍고 중간에 뭐 마물 만나면 이제 전투하고 약간 그런 게임처럼 상상을 하면서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무슨 갑자기 사막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저는 머릿속에 풍경이 다 그 게임 화면처럼 그게 다 그려져가지고 약간 이상하다거나 거부감이 느껴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되게 모험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철학적인 거나 네. 약간 교훈을 찾으려면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네. 근데 저는 그거 찾으려고 생각 안 했어. 아, 그냥 모험물의 이야기로서만 딱 봤을 땐 그냥 내가 지금 흥미롭다. 산티아고를 키보드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퀘스트, 뭐 피라미드에 도착해라 하고 뭐 옆에 땅을 팔아 그 X자가 쳐져 있어. 팠는데 아무것도 없어. 네. 그래서 뭐 병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주인공 머리에 느낌표 딱 뜨고 퀘스트가 갑자기 히든 퀘스트로 변경이 돼. 네. 제일 처음 있던 성당으로 돌아가시오. 와, 이게 뭐야. 네. 하고 갔는데 보물이 진짜 거기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상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소설이 딱 끝나는데 뭐 그냥 저는 결국에 다시 거기로 가는 것도 되게 허무했어요. 결국에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좀 생각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연금술사가 얘기해 주는 거라던가 뭐 이제 산티아고가 직접 느꼈던 것들을 딱 봤을 때 보물이 피라미드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건 약간 비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피스 느낌이죠, 원피스. 네,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랬을 때 되게 뭐야 하찮잖아. 내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가? 네, 그냥 보물이라는 걸 귀한 것, 뭔가 꿈꿔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에 그래서 꿈꿔왔던 게 이 고생을 하고 얻은 게 돈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대의 상황이랑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네. 근데 또 2009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어떤 막 이렇게 많은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연금술사를 만나서 산티아고가 오고 가면서 했던 많은 깨달음들도 있고 그렇죠.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2부에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라는 좋네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왜 책 제목이 연금술사야? 산티아고가 아니고. 아, 이제 연금술이 네. 이제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내 삶이 표지들을 쫓아서 자아의 신화를 발견했을 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 자체를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연금술이었다. 네,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것. 이거를 연금술로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도와줬던 그 연금술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아의 신화를 쫓아가는 모든 이들이 연금술사가 아닐까. 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네. 너희들이 모두 연금술사인 거야. 맞아요. 이런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산티아고도 연금술사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연금술사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진짜 납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사. 아까 동행했던 그 스승 같은 연금술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진짜 할 수 있어요. PB를 AU로 바꾼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현자의 돌을 갖고 있어요. 아, 현자의 돌 있으면 다 되지. 에이, 그거 있으면 되지. 네, 현자의 돌을 가지고 깜짝 놀랐네. 막 그거 금을 딱 변환시킬 수도 있고 오. 이 웃긴 게 그래서 산티아고가 연금술사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만 뺏기고 개고생해도 뭐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그니까요. 근데 연금술사가 단호하게 이거는 나의 자아의 신화지. 너의 자아의 신화는 아니기 때문에. 야박하다, 야박해. 화폐같이 떨어질 거 알고 이 새끼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너는 연금술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 너의 마음속에는 다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알려주는 것들이 끝나요. 오, 와 재밌네요. 그 연금술이라는 게 어쨌든 물질 변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에도 연금술사 비슷한 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진짜요? 진짜 그 뭐 원래 맨 처음에는 네. 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네. 게 원래 목표였는데 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매진하다 보니까 네. 뭐 물질 변환이라든지 뭐 어떻게 끓이면은 이게 뭐 원소가 합쳐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대에도 연금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진짜요? 네, 네이버에다가 수천연 비누 검색하시면 그분이 연금술이나 다름이 없어 진짜. 뭐 목초, 유근피, 뭐 무슨 꽃잎 이런 네. 거 가지고 비누를 만든다니까. 이게 연금술이지 사실. 그쵸, 심지어 그거 연금술사시네요. 팔면은 돈이 되잖아요. 그쵸. 그게 연금술인 거예요. 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노다지네요, 노다지. 그렇죠. 네, 우리 연금술사 되시는 사장님께서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는 수천연 비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금술사다. 연금술 하려면은 뭐 이거 만져가지고 이렇게 막 섞고 끓이고 막 손도 더러워지고 그렇죠. 그런 비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연금술사예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연 비누가 필요합니다. 네. 그 천연 비누도 연금술사께서 만드시는 아주 진짜 너무 좋은 재료들로 양질의 비누를 네. 만들어내는 우리 연금수 천연 비누 네이버에서 검색하신 후에 여러분들도 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요즘 이제 감기 이제 돌 때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손 자주 씻으시고 네, 청결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연금술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천연 비누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연금술사의 줄거리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들을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들을 2부에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했어요? 네. 마련했어요 지금? 마련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제 머릿속에 해놨습니다. 깜짝이야. 네, 머릿속에 해놨고 나는 네. 2부 다 촬영 이미 해놓은 줄 알고 아니. 아싸 여기까지다 네. 이러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마련해놨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2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울로 코엘류죠? 네. 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 줄거리 1부에서 여러분 만나 뵙고요. 2부에서는 또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